대통령 근접 경호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이 내부 음주 금지 지침을 어겨 전출 조치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대통령 근접 경호 인력 3명이 최근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이들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밤 9시 이후 음주 금지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들은 지난달 28일 퇴근 후 식당에서 밤 10시 30분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이 다음날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근접 경호 인력으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경호 인력에게는 행사 전 경호 준비 기간 동안 컨디션 유지를 위해 야간 음주를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이 내려진 상태였다. 대통령 근접 경호는 행사장 안전 점검과 위험 요소 확인, 주변 인물 통제 등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음주 행위는 엄격히 관리된다. 경찰은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인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으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 임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근무 기강이 요구된다며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60%대 국정 지지율 배경을 분석하며 그 비결로 성과 중심 행정과 실용적 리더십을 꼽았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프로메트 등 외신은 한국에서 대통령 취임 초기 지지율 상승이 흔히 나타나는 허니문 효과와 달리 이번 지지율은 실제 정책 추진 능력과 행정 성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외신은 특히 이 대통령이 정치적 수사나 상징적 메시지보다 실질적인 정책 결과를 강조하는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약을 빠르게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실행력과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지지층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 분야에서는 이념보다 국익과 실리를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 도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SNS 등을 활용해 직접 의견을 듣는 방식이 특징으로 언급됐다. 외신은 이를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에 가까운 리더십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의 과거 행정 경험 역시 지지율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그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 시장과 경기도 지사를 지내며 정책 실행력과 공약 이행 능력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외신은 이러한 경험이 현재 국정 운영에서도 성과 중심 행정이라는 이미지로 이어지며 국민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지율 상승은 단순한 정치적 인기보다 행정 능력과 정책 추진력에 대한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가수 임영웅이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257주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우며 독보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은 2026년 6월 4주차 평점 랭킹에서 32만 5천여 표를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임영웅은 무려 257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키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같은 기간 좋아요 수도 3만 3천여 개를 기록하며 높은 팬 참여도를 보여줬다.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은 팬 투표를 기반으로 집계되는 순위로 실제 팬덤의 규모와 충성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특히 임영웅은 장기간 1위 자리를 유지하며 막강한 팬덤의 힘을 입증하고 있다.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꾸준한 투표 참여와 응원으로 기로 행진을 함께 이어가고 있다. 한편 임영웅은 콘서트와 방송 활동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 콘서트 브랜드 아이의 히어로 역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배우 차은우와 이한희의 개인 법인 주소지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며 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일부 연예인들이 개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차은우가 설립한 개인 법인의 주소는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식당 건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은 이 건물과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한희의 개인 법인 역시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이 분점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한희는 과거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칭을 변경해 운영해왔으며 남편이 대표이사를 맡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일부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통해 수익을 법인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 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실제 사업 활동 여부와 세무 처리 방식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연예계 1인 기획사 운영 방식과 세금 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17년 만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8강 무대를 밟았다.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사우스 코리아 네이셔널 베이스볼 팀은 9일 일본 도쿄의 도쿄돔에서 열린 조별리그 경기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네이셔널 베이스볼 팀을 7대2로 꺾었다. 이 승리로 한국은 복잡한 경우의 수를 극적으로 통과하며 도이율 확정,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번 경기는 경기 전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한국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5점 차 이상 승리와 2실점 이하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했다. 조금만 계산이 어긋나도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표팀은 정확히 7대 2 스코어를 만들며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타선에서는 문보경이 맹활약했다. 문보경은 2회 투런 홈런을 포함해 4타점을 기록하며 공격을 이끌었다. 투수진 역시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호주 타선을 2점으로 묶으며 승리를 지켜냈다. 경기 후반에는 이정후의 결정적인 수비가 나오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경기 종료와 함께 도쿄돔에 있던 한국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승리를 두고 도쿄돔의 기적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한국이 WBC 8강에 오른 것은 2009년 대회 준우승 이후 처음이다. 무려 17년 만의 선거로 그동안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반복했던 한국 야구가 다시 한번 국제무대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인물로 지목된 어씨가 자신을 응원하는 댓글을 SNS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어씨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누리꾼이 남긴 응원 메시지를 캡처해 게시했다. 공개된 댓글에는 대박, 결국 이기는 사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 등 어씨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어씨는 별도의 설명 없이 해당 댓글 이미지를 올리며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씨는 연예인들에게 링거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국내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어씨는 SNS를 통해 악성 메시지를 공개하거나 강경 대응을 시사하는 글을 올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9시간 조사 끝 이제 너희 차례라는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연예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식당 입구 시설을 실수로 파손한 손님의 솔직한 사과와 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인 사장의 대응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식당에서 벌어진 사연이 공개됐다. 글을 올린 작성자에 따르면 한 손님이 식당을 방문했다가 실수로 입구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통 이런 경우 연락을 피하거나 그대로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해당 손님은 이후 사장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다. 또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했다. 이에 식당 사장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사장은 손님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다치지 않았느냐는 말로 먼저 손님의 안부를 걱정했고 변상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연락해준 것에 고마움을 전했다는 것이다. 이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사장님 인성이 대단하다, 손님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다, 이런 가게는 꼭 잘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해당 사연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행동으로 응원을 보냈다. 약 18명이 함께 식당을 찾아 단체로 식사를 하며 사장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좋은 사람에게 좋은 일이 돌아온다, 정직한 손님과 따뜻한 사장이 만든 훈훈한 이야기라며 공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에 나서자 보수 성향 유튜버이자 한국사 강사 출신인 전한길이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 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에 반대하고 과거 비상계엄 논란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절윤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한길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버렸다며 사실상 다른 세력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더 이상 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탈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전한길은 실제로 당사를 찾아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탈당 계획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의 만류가 있었고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 반응은 냉담했다.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들은 탈당을 한다면 오히려 당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지지층 내부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강성 지지층과 당 지도부 사이의 인식 차이가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된다. 한국 일방적인 패배 가능성은이 유력지 전망에 국내 팬들 발끈. 미국의 한 유력 스포츠 매체가 국제대회 토너먼트 전망에서 한국 대표팀의 대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매체는 최근 대회 토너먼트 예상 분석을 통해 한국이 강팀과 맞붙을 경우 큰 점수차로 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사에서는 경기 양상이 비디오 게임처럼 일방적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표현이 국내 언론을 통해 한국이 게임처럼 박살난다는 식으로 번역되면서 일부 팬들은 한국 대표팀을 과도하게 낮춰본 것 아니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비판과 함께 단순한 경기 전망일 뿐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다만 스포츠 분석 기사에서 비디오 게임 같은 경기라는 표현은 일방적인 점수차가 나는 경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특정 국가를 비하하려는 의도라기보다 경기력 격차를 강조하는 비유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이 조직력과 빠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 강팀과 비교할 경우 선수층이나 전력 면에서 열세라는 분석이 해외 매체에서 종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결과는 경기장에서 증명하면 된다는 반응도 이어지며 실제 경기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출발과 관련해 나를 발탁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며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한 전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사람이라는 평가에 대해 선을 그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시스템 속에서 공직자로 일해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평가받아 지금의 자리에 온 것이라며 특정 개인에게 발탁됐다는 식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주요 수사를 함께하며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이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장관을 두고 윤석열 키즈 또는 윤석열의 정치적 후계자라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 전 장관은 이러한 시각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어떤 개인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한 전 장관이 향후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일정 부분 분리하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 차기 정치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돼 성장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면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극적인 8강 진출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 야구대표팀이 결국 세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국은 국제대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2026 8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도미니카 공화국에 완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쉽지 않은 여정을 이어갔다. 일본, 대만을 상대로 접전을 벌였지만 패배를 기록했고 체코와 호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가까스로 희망을 이어갔다. 결국 팀 간 동률 상황에서 최소 실점률 규정이 적용되며 극적으로 8강 티켓을 따냈다. 팬들과 언론은 이를 두고 기적의 8강행이라 표현했다. 그러나 8강 무대는 냉혹했다. 한국은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선발 투수 류현진이 2회 이후 상대 강타선에 흔들리며 실점을 허용했고 경기 흐름은 빠르게 도미니카 쪽으로 기울었다. 타선도 침묵했다. 한국 타자들은 상대 투수진 공략에 실패하며 좀처럼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경기 중반까지 안타가 거의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고 결국 점수차는 크게 벌어졌다. 7회 말 기준 점수는 0대 10.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결국 콜드게임이 선언됐고 한국은 세계가 주목한 8강 무대에서 아쉽게 대회를 마감했다. 경기 중 한 장면도 아쉬움을 남겼다. 4회 공격에서 이정우 위 1루 판정이 아웃으로 선언되며 흐름이 끊겼다. 일부에서는 세이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미 비디오 판독 기회를 사용한 상황이어서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만약 이 장면에서 흐름이 바뀌었다면 경기 양상도 달라질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